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바이든 미 대통령이 전격 사퇴를 선언하면서 미국 대선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사퇴 배경, 또 후폭풍 등 자세한 내용 국제부 황정민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바이든이 전격 사퇴를 하게 됐는데 그 배경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81세로 미국 역사상 최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이 고령과 인지 능력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고 비행기 트랩과 대중 연설을 하는 연단 등에서 연거푸 넘어지는 등 건강 문제가 꾸준히 논란이 됐는데요. 약 한 달 전에 개최된 첫 대선 TV 토론에서 말을 더듬고 맥락에 맞지 않는 답변을 하는 등 모습이 보인 게 결정타가 됐습니다. 이후 트럼프와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민주당 내에서 상하원 의원 30여 명이 후보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이든은 재선 도전 의사를 거듭해서 밝혔지만 최근 민주당 내에서 영향력이 큰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까지 등을 돌리면서 더 버티지 못하고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속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당장 새로운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민주당 대선 후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민주당은 11월 대선에서 나설 그 후보를 새로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 바이든은 사퇴 성명 발표 직후 자신의 러닝메이트였던 해리스 부통령을 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지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해리스가 바로 후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9일부터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바이든을 후보로 공식 지명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불가능하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당장 다음 달 초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새 후보 선출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다시 미니 후보 경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시간적인 제약과 막판에 당 분열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커서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민주당에서 어떤 또 새로운 대선 후보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고리에 오르게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에 벌어진 유세 현장 피격 사건 이후에 지지율과 호감도가 급상승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피격을 받은 뒤에도 단상에서 주먹을 들어 보이면서 의연하게 대처해 강력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했는데요. 당시 상황 잠시 보시죠. 트럼프는 이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도 이전과 달리 대국민 통합 메시지를 밝히는 등 국가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바이든과 격차를 벌리면서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는 바이든 사퇴 압박으로 이어졌습니다. 바이든이 사퇴하면서 지지를 선언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도 바이든보다 쉬운 상대라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상승세를 좀 굳히고 가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트럼프가 전 대통령이 이제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국제사회로서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요. 어떻습니까, 반응? 예, 맞습니다. 이 앞선 임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이런 지속적인 갈등을 해왔습니다. 이 나토를 포함해서 미군이 주둔하거나 도움을 주는 나라에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등 이런 압박을 해왔는데요. 현재 유럽의 큰 골칫거리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도 전환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막대한 지원 예산 투입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왔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일부를 장악한 상태에서 트럼프가 갑자기 종전을 강요한다면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고 자신이 재선이 된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폭력을 끝낼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종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은데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트럼프는 이 최근 전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과의 관계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런 북한과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한 건데요. 재선이 되면 북한과 대화를
대화를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과 대화를 직접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가 한미동맹을 해치는 일방적인 대북 외교를 하진 않을 걸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주둔 비용 추가 부담 압박 등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런 정책으로 우리 정부엔 적자는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네. 바이든의 갑작스런 사태, 미 정치사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정부도 미 대선 결과 면밀히 분석해서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부 황정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